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리더스 학원 국어 강사 ST에듀 전담 강사 이기선입니다. 예. 영상이 잘 나온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소수의 부모님이 참여하셨고 또 나중에 이제 대부분은 나중에 또 동영상을 보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좀 코로나 상황이 약간 심각해서 수업 이외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명히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그동안 이제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했는데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보고회나 설명을 하면서 또 마스크 안 쓴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필요한 상담이라든지 필요한 질문들은 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마련을 해서 또 영어 수학은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어 수학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지만 국어는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고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제가 한꺼번에 2학기 이제 플랜을 짜는 거니까 또 여름방학이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설명회는 또 겨울방학 전에 한 번 더 진행이 될 거니까 또 그때 시기마다 들어두시면 학생들이 지도하는데 뭐 저만 해서 잘 되는 것은 또 아니고 부모님과 합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국어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오늘 들어두시면 분명히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름 보고회 설명회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을 해 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자료는 조금 큰 화면으로 보셔야 되는데 폰으로 보다 보면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화질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료를 저희가 다 편집을 해서 깔끔하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다시 이렇게 복습이라고 하죠. 복습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반포 혹은 서초 이 동작 지역에서 가장 이제 경력이 제일 화려하고요, 제일 오래됐고 또 수능까지 가르칠 수 있는 강사로는 제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초 지역이나 서초 지역은 또 수능 강의를 듣기 위해서 또 대치동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동작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또 내신 위주의 학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3년 동안의 기나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원들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 리더스 학원 내에서도 메이저 학원에 재수종합반 경력까지 가진 뭐 자화자찬입니다만은 또 강사는 또 믿을만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신있게 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어 강의는 올해 이제 18년 차 됐고요. 지난번 설명회 들으셨던 부모님께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국어 전문가 집단의 강의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 대표였는데 이제 대표는 다른 분한테 이제 물려드리고 저는 이제 좀 강의에만 집중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강의 디렉터를 맡고 있고 현재 리더스 학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투스에서 이투스나 메가스터디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요. 이 지역에 와서 강의를 한 건 횟수로 4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뭐 저희도 사실은 어떤 서비스업이고 뭐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이 강의라는 교육이라는 국어 교육이라는 컨텐츠를 파는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누군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국어팀 소개를 해드리고 강사 소개 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막상 저희가 또 교재 이런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재 제작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신뢰가 가실 거고요. 교재비가 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비 이렇게 좀 내라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데 또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재 제작 과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도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제 들으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 2번은 1학년 2학기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미리 겨울 때 이제 설명회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2학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학년 2학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국어라는 과목은 쉽게 이 시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퇴원을 또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단순하게 뭐 국어학원을 옮기겠다 뭐 이런 거면은 차라리 뭐 국어 공부가 이어지니까 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많아서 1학년 2학기에 좀 더 강한 어조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보고에 이제 지난번에는 이게 없었는데요. 이제 한 학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신 준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도움을 받으시면 좀 우리가 유기적으로 부모님과 저희가 이렇게 공조를 해서 학생들이 좀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시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름 시즌의 중요성과 저희 강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학원의 선택, 강의의 선택이라는 것, 또 강의의 어떤 유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정보를 얻어야지만 부모님께서도 좀 신뢰를 가지고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그런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서 뭐 동영상을 좀 봐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는 2017년도부터 출범을 해서요. 전국 최초의 강사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전에는 이제 저도 혼자 수업을 하고 뭐 조교 데리고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15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또 재수생들 고3 위주로만 수업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입시가 변화하고 학생들의 니즈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혼자 강의를 준비하고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강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강사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강의를 만들고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솔개 국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어 종합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SD에도 바꿔가지고 저희는 이제 전문 최초 강사 전문가 집단이고 내신 컨텐츠, 수능 컨텐츠, 비대면 컨텐츠들을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끼리 팀을 이뤄서 여러 학원에 출강을 나가고 있고요. 저는 여기 리더스 학원에 현재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강의 시스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10년차 이상 강사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강의 교수법이라든가 시스템 연구 및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지금 이제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이제 최소한의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화려하게 보이진 않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할 때는 굉장히 좀 화려하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체 스튜디오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채널은 저희 유튜브 채널 아니고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하면 워낙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택트 시대죠. 그래서 필요한 강의 컨텐츠 및 자체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비대면 강의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능 강의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자체 제작, 강의 시스템, 자체 스튜디오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컨텐츠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외부 판매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희 이제 그 리더스 학원에 투입된 저희 팀의 강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오늘 사실은 좀 사진이 좀 이렇게 크기가 약간 다른데, 예. 학교별 교과서별로 이제 전문 라인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정규 강의를 위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별로 저희가 특화돼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강사가 여러 가지 교과서를 맡다 보면 사실은 뭐 굉장히 그 지역에서 오래 한 강사는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해요. 그래서 어느 학원에 왔을 때 한 강사가 여러 학교의 강의를 맡거나 여러 교과서를 맡게 되면 강의의 질이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의 준비가 제대로 안 돼요. 10개 학교면은 평균적으로 한 5개 교과서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어느 시간에 몰아서 하게 되면 5개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과서별 라인업을 구성할 때 그 2-3개 교과서 이외에는 그 강사가 하지 않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경력이 오래됐지만 신사고 국어나 천재적 문학, 신사고 독서 이 정도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정규 강의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건데 정규 강의는 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들은 안심하고 맡기셔도 되고요. 또 내신 부분에서도 제가 저런 학교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또 이제 김민정 선생님은 저희 한때 또 강사팀장님을 맡으셨었는데 지금 천재밥 국어나 천재적 문학, 지학사 언어와 매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희 오은하 선생님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밟고 계신데요. 내신 강의를 담당하고 계시고 신사고 국어, 천재밥 국어, 미래의 문화 이렇게 교과서가 좀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학교들이 담당하는 교과서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많은 강의는 맞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요 교과서를 한 1-2년 이상 해본 사람들만 사이클을 어느 정도 경험해본 사람만 이렇게 하게끔 구성을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학생 수는 변함이 없지만 많은 강사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 내신 교재 좀 제작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따로 드리면 이제 오늘 글자가 좀 안 보이시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정규 교재는 보통 이제 수업 교재 한 권, 뭐 피드백 교재가 한 주차별로 이제 그 피드백 봉투가 나가게 되는데, 이제 내신 교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안내를 받으실 때 굉장히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내신 교재는 저희들이 모인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신 교재는 제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시중 교재를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구매하면 양이 너무 적습니다. 단원별로 뭐 10문항, 20문항 돼서 굉장히 문항수가 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어는 컨텐츠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어나 수학은 강의하는 강사들도 많고요. 학원도 너무 많아서 컨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어나 수학은 어느 학원을 가든 컨텐츠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같은 사이즈에서 다운받아서 하거든요, 강사들이. 그래서 비슷비슷하고, 사실 영어나 수학은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역량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국어도 물론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컨텐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컨텐츠. 그래서 국어는 컨텐츠가 많이 없어서 그걸 발굴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신을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은, 먼저 저희가 이제 진도를 수집을 합니다. 이거부터가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학교별로 진도를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 기말 사이는 5월달에 수행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바로바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진도를 수집해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수집을 하더라도 좀 바로바로 진도를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50%는 학생한테 받고, 요 단원 나가면 요 나머지 단원도 아마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막상 그렇게 예측해서 만들었는데 그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교재비를 책정할 때 인쇄비의 50%만 받고 나머지는 뺍니다. 인건비는 다 빼요. 인건비는 100% 빼고 인쇄비만 저희가 50%만 받아서 그건 나중에 쓸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추출 및 편집을 하는데요. 저희 지금 저쪽에 이제 서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버에 교과서별로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 있는 거, 학교 기출들, 이게 다 모아져 있습니다. 참 저희가 혹시 사무실에 방문하실 일이 없으니까 있으면 저희가 이제 쫙 이 리스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저희가 전국 최초로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구축하고 있는 몇몇 이제 집단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건 최초로 해서 저희는 정리까지 다 끝마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추출 및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5명의 인력이, 특히 1학기가 굉장히 바빠요. 1학기에서 저희가 보통 시작을 할 때 한 2, 3월 달에 굉장히 작업이 바쁩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 학기치를 예상을 해서 제작을 하거든요. 한 학기치를 예상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5명의 인력 정도가 보통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문제를 추출을 해요. 단원별로 추출을 하고, 이제 편집 작업이나 이제 저희가 스타일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한글에 이쁘게 스타일을 씌우는 작업들을 합니다. 저희는 모든 교과서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소유하고 있고요.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모든 교과서의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전국 최초로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요 인력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보통 이제 한글 작업을 잘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시급을 주고, 그리고 검수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쌀벌레를 골라야 되는 작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3명의 인력 정도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봐요. 풀면서 오류를 잡아내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이제 언어 영역, 국어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투입을 시키거든요. 근데 학교 내신은요, 그냥 약간 속된 말로 하면 문제가 좀 지랄 맞습니다. 수능과는 달라서 학과 선생님이 자기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보편성에서 멀어진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각이 다른 문제들이 꽤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를 골라내려고 하는데 사실 완벽하게 다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문항 정도는 이상이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걸러는 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걸러내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학원도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줘요. 만약에 가, 나, 다 작품이 있으면 나와 다는 안 들어가고 가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저희는 뺍니다. 그거 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걸 작업을 해놨다고 해서 또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그걸 그냥 주고 학생들 보고 걸러내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 없이 학생들이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이걸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사 다른 학원에 저희랑 인연이 멀어져서 다른 학원에 가신다고 해도 교재만큼은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만큼은 좀 비교를, 강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관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점수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교재만큼은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교재 한 권 제작에 총 10명의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 정보, 평가문제집 1, 평가문제집 2,
뭐 보통 이렇게 공통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10명의 인력이 보통 215시간을 매달려야 그 한 권의 온전한 게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15시간이 투입되면 또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여러 권을 제작을 하니까 어느 정도 보충이 됩니다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외부 판매로 어느 정도 메꾸는 거지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해서 물론 외부 판매는 이 저희가 강의를 하는 버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이렇게 뭐랄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판매는 다 한 권으로 그냥 압축해서 나갑니다. 일부 문제만 한 3분의 1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는 전부 100%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외부 판매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또 교재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는 학생들만 이거를 해서는 이 비용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부 판매로 충당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교재비를 책정을 할 때는 인건비와 인쇄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비용을 이제 그 어떤 종류를 제작을 하잖아요. 종류를 제작을 할 때 그 학교에 그 학생들이 많으면 교재비가 조금 낮아지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없게 되면 뭐 한 학교에 한 명이다 그러면 교재비 약간은 좀 올라가는 편이고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처음 이 교재를 제작을 할 때 시급이 6,0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최저시급으로 잡아도 8,000원이고 또 숙련된 인력을 구하려면 거의 10,000원 가까이 됩니다. 시급이 뭐 본인께서 자영업 하시는 분은 알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버티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했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수 작업까지 끝나면 이제 디자인 및 출판 작업을 합니다. 제가 직접 합니다. 디자인 및 출판 작업. 왜냐하면 최종 검수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 디자인을 하고 제가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인디자인을 제가 할 줄 압니다. 아마 10년 이상 된 강사 중에서는 제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화자찬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나가는 편인데 여기에 저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및 출판 제가 최종적으로 담당을 하고요. 저희 책은 다 허가받아서 나온 다 이제 저희가 서초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출판업 허가를 받아서 서점에 정식으로 팔리는 책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런 어떤 폰트라든 디자인도 다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다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교재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시스템 말씀드릴게요. 저희 강의는 크게 정규 강의와 내신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규 강의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 여름과 겨울 시즌은 이제 방학이 걸쳐 있는 시즌이라 굉장히 중요하고요. 봄, 여름과 가을 시즌은 이제 그 중간 기말을 잇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정규 강의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 기말 무조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 정규 강의는 그런 본 바탕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내신 강의는 1학기 중간 기말 저희가 보통 한 달 반 전으로 잡아서 한 7주 내지 6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의는 수능 강의 10년차 이상의 강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학원에서 일단 저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정도 되어야만 이런 어떤 3년치의 커리큘럼을 짤 수 있고 수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0년차 이상의 강사가 무조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정규 강의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3학년까지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전 영역에 대해서 어떤 때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저희가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교재를 만들고 요 시기에 요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겠다를 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뭐 우리가 흔히 뭐 말하는 내신 국어 학원들에 가면 요 시기에 그냥 모의고사 풀립니다. 그러면 습관 잡는 거 외에는 실제적인 개념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물론 모의고사는 풉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정석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커리큘럼도 타 학원 가면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피해야 될 학원은 이런 정규 강의 시기에 무조건 7주, 8주 내내 모의고사 풀리고 해설하고 이런 데는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내신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와 학교별 분반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합쳐서 수업하는 경우는 올해 아예 없었습니다. 전부 다 분반해서 수업을 했어요. 한 명이면 한 명 학교도 다 분반시켜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사 역시 교과서별로 전문화된 강사가 진행을 하고요. 내신 강의는 해당 교과서를 2년 이상 가르쳐야만 저희가 투입을 시키고 있고 여기서 교육을 저희가 다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때까지 이제 하시면 저희가 그런 어떤 그 강사를 어떻게 이제 배출을 시키는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저희가 대면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리닉입니다. 자, 클리닉은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생이 충분히 자기 약점이 어디인지 찾을 수 있게 매주 저희가 새롭게 클리닉을 만듭니다. 저희가 매주 만들어요. 매주 만들어서 매주 새롭게 만드는 자료 또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정규 강의 때는 이제 응용학습 및 체화에 도움이 되게 어떤 A라는 패턴에 A라는 또 개념 패턴을 배웠으면 그걸 응용해서 비슷한 지문들이나 비슷한 문항들을 연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만 사실 제대로 해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올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대비해도 탁월한 서술형 위주의 구성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상태 파악 및 학습 성취도를 파악하는 저희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클리닉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학생들 상태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클리닉 선생님이. 그래서 보통 상중 하로 나누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사가 새겨 듣고 어떤 부분을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별로 이렇게 올라와요. 나중에 뭐 대면할 때 저희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강사가 보고 참고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복습 및 상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여러 명이서 듣고 있다고 해도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보는 이 클리닉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제일 자신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내신 교재 같은 경우는 다른 학원과 비교를 저희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안에 내용물까지. 그래서 저희는 교재 철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강사의 철학이 들어간 정규 교재, 또 내신 교재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정규 교재는 무조건 자체 교재만 사용합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자만 제작을 하고요. 국어는요 시중 교재가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시중 교재를 쓰는 강사는 저는 자기만의 교수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 교재는 저희는 웬만하면 쓰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교재 빼놓고는요. 모의고사 어차피 시중 교재에서 다 짜깁기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 모든 커리큘럼에 맞는 교재 및 데이터베이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학도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가장 많은 종류의 내신 콘텐츠 및 교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대치 명인학원이라든지 대치 예섬학원, 그 다음에 대천학원 등이 어떤 지점에서 저희 교재들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의 수준에 또 학생의 상황, 여름방학, 겨울방학, 또 이 시기에 뭘 배워야 되는지 또 수준, 또 분야별 영역에 맞는 문학이면 문학, 언어면 언어, 독서면 독서, 또 개념이면 개념, 유형이면 유형, 전략이면 전략 거기에 맞는 자체 교재들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제 저희 SD Edu의 시스템이나 교재를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요 1학년 2학기의 좀 특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강한 어조로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일 위험한 시기입니다. 제일 머리 싸매고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 직전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강사끼리는 흑화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검은색 옷을 앞으로 좀 강해 보려고 입었어요. 사실은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흑화가 됩니다. 흑화. 암울하게 변해요. 이거 전에 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한 학기 다녀봤잖아요. 한 학기 다녀보니까 뭐 이렇더라 이거야. 선생님들도 이렇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부모님도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동물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점점점 적응해 갑니다. 좋은 쪽으로 적응해 가는 게 아니라요. 안 좋은 쪽으로 적응해 갑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요. 두 번째,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무궁무진하거든요. 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난이도인가? 이 정도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충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방학입니다. 처음 맞는 방학이죠. 또 코로나 때문에 억압이 돼 있었어요. 느슨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자를 맞춰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박자는 나쁜 박자는. 박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건데 방학 때는 좀 느슨하게 하고 싶어 해요. 1학기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네 번째, 혼자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100명 중에 2명만 혼자 합니다. 진짜. 혼자 하는 척 하는 거하고 혼자 하는 건 얘기가 다르죠. 이 척이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이 척을 보고 뭐라고 판단하냐면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고 있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혼자 한다는 건 2명만 합니다. 100명 중에 2명만.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게으름, 말도 안 되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2학기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들입니다. 특히 국어는 심해요. 영어 수학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국어는 똑같은 4단위의 주요 과목입니다.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이과에서 한 1, 20%, 한 10% 정도의 비중이 낮은 것이지 여전히 주요 과목입니다. 똑같은 과목으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 인식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한 학기 국어를 해봤든 안 해봤든 점점점 이제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3학년 때 돌아옵니다. 2학년 통으로 날리고요. 저는 3학년 수강생이 제일 많습니다. 네, 3학년 수강생이 제일 많아요.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런 게 1학년 2학기 때 시작이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이.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죠. 습관의 중요성. 흑화가 되면서 습관을 결국 놓치게 됩니다.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2학기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끼리 보조를 맞춰서 엄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 국어는요. 갑자기 한 과목 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2학년 때는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국어라는 과목이 세분화됩니다. 세분화돼요. 그래서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까지 하면 세분화되면 양이 많아지고 난이도가 더 올라가겠죠. 한 학기에 한 권을 끝내야 되니까. 지금 1년에 한 권 끝내거든요. 국어 한 권, 1년에 국어 한 권을 끝냅니다. 근데 난이도가 더 업되다 보니까 이거를 겨울방학 때 준비해야 되지 안 해요. 안 합니다. 저희가 신규생 유입 겨울 때 한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신규생 유입은 2학년이 제일 없습니다. 1, 3학년이 제일 많아요. 특히 3학년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 방학 2개월 투자하면 내신 때 어차피 하잖아요. 애들이. 내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건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방학식이 2달이잖아요. 요 시기. 환경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혼자 하든 뭐 타학원을 가든 뭐 하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잘못 판단하는 게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는 게 우선입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도 안 하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잡아야만 이런 난이도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이 습관을 잡기 위해서 뭔가를 바꾸던가 아니면 놓치던가 하면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1학년 2학기가 바로 그런 학기입니다. 그래서 이 1학년 2학기가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이제 1학년 강의를 3년 전까지만 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학년 강의를 하고 3학년 강의를 하고 재수생을 해보니까 1학년 2학기 때 물어봐요. 2학년 때 헤매고 있는 학생, 3학년 때 헤매는 학생 물어봐요. 너 뭐 했니?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니? 그럼 대부분 1학년 2학기 때부터 망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망가진 거는 뭐 논할 필요도 없고요. 그나마 1학년 1학기 때 망가졌다가 2학기 때 다시 정신 차리고 하는 학생은 그나마 올라갑니다. 근데 속도가 늦어요. 그나마 그건 낫죠. 근데 1학기 때 좀 하다가 2학기 때 안 해. 이렇게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시작되는 게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는 고착화가 됩니다. 고착화. 안 바뀌어요. 망치로 두드리고 깨부수고 해도 안 바뀝니다. 자, 데이터와 결과가 보여줍니다. 저희 작년에 조사를 좀 해봤어요. 2학기 안산 검단 이천 저희가 수원 지점 여기 이제 동작은 아무래도 좀 변수가 있어서 동작에서는 조사를 시기를 놓쳐서 못했고 이 지점들이 학생이 조금 더 많은 지점들입니다. 뭐 수원 같은 경우에 지금 100명이 넘는 학생이 스카이에듀 학원이거든요. 100명이 넘는 학생이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성취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시기를 수강을 했던 학생과 나중에 들어온 학생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성취도 조사해보니까 미수강 상태에서 같겠죠. 근데 방학 학습을 해도 초기에는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좀 비교를 해봤어요.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방학 학습을 거친 학생과 안 한 학생들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 비교를 해봅니다. 좀 차이가 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연한선이 그 전에 이제 방학 강의를 미수강 했던 학생들, 여기는 미수강, 여기는 이제 진한 거는 수강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 비교를 한 거냐면 이 점수는 실제 이제 점수 학교 시험 점수 받은 거나 모의고사나 저희가 이제 자체 테스트 해본 것들을 좀 합쳐본 거예요. 그 성취도를 저희가 평균을 내갖고 합쳐본 건데 요 점점점 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수강을 했다가 수강을 했는데도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나마 오르죠. 수강을 하니까 오르는 겁니다. 근데 수강을 안 하고 그냥 논 학생들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안 올랐다가. 이러니까 더 착각을 합니다. 올랐을 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네. 또 내려가 어떻게 하지? 또 막 계속 이게 반복하다 보면 3학년이 돼요.
그래서 이거 미수강좌 수강을 해서 오르는 건데 방학 때 그나마 이거를 선행을 했던 학생들이나 챙겼던 학생들은 성취도가 조금 더 달랐다는 얘기예요. 물론 개개인별로 특성이 있어서 어떤 학생은 수강을 했을 때도 안 나온 학생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이 통계치에서 봐야 될 거는 대부분은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학생들. 그래서 한 저희가 500명 정도의 학생을 조사를 실제로 한 겁니다. 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차이는 좀 어떤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저희 1학기 이제 내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보고를 할 건데 저희가 오늘 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대면으로 했으면 시간이 좀 되니까 괜찮았을 텐데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별 특징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아는 게 그건 제일 중요하니까 따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1학기 내신 대비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6회차나 7회차 혹은 길 때는 8회차까지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진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이제 요 시기입니다. 지금은 딱 요 시기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1에서 3회차는 이 교과서 정복이라는 교재를 강의를 합니다. 교과서 정복.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정복은. 이게 좀 커요. 이게 A4가 아니고 조금 더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요 교과서는 1학년의 경우에는 1년치입니다. 1년치. 그래서 크고 저희가 장수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게 책으로 제작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에 잡다한 거 빼고 핵심적인 것만 딱 이렇게 넣어서 학생이 직접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깔끔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 책은 1년치입니다. 근데 저희가 교재비를 받을 때에는 교재비를 수납을 할 때에는 1학기 중간 기말 분산해서 내시면 2학기 때는 이 교재에 대한 건 납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년치입니다. 1년 내내 쓰는 교재고 학생들이 버리는 경우가 저희가 10번씩 20번씩 강조합니다. 근데도 버려요. 저희가 직접 쓰라고 해요. 버리지 말 것 이런 식으로. 근데 버리면 저희가 50% 가격에 재구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로서 이제 진도 핵심 포인트를 싹 다 정리한다는 거 보통 1회에서 3회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가 문제집 1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 정보이 끝난 뒤에 숙제를 바로 내줍니다. 그래서 이 평가 문제집 1도 저희가 1년치 이제 두껍죠. 이제 뭐 교과서별로 다릅니다. 이제 1년치가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해서 요거는 진도가 끝나면 바로 핵심적인 문제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올 칼라 핵심적인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 교과서 정복이랑 요거는 보통 1, 3주차의 진도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치이기 때문에 1학기에만 납부를 하시면 2학기 때 납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이제 숙제로 같이 나가게 된다는 거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집 2가 4, 5회차부터 나가게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교과서별로 이제 저희가 1년치가 나가게 되면 요거는 학교 진도, 학교 시험 범위에 따라서 제작을 해요. 학교 시험 좀 나중에 나갑니다. 시기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매번 다른데 요번에 나간 건 요렇게 여름이라서 좀 시원한 표지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표지. 그러니까 요거는 학교 그 진도에 맞게 학교 시험 범위에 맞게 구성을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차례에 보면 딱 학교 1년치가 아니라 학교 시험 범위에 맞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 기출문항, 이거는 학교 기출문항들 모음입니다. 다량의 문제풀이입니다. 거의 뭐 500문항에서 800문항 이상.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중에 없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사면 안 되겠냐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랑 계약을 맺은 학원이나 개인한테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강자한테는 판매하지 않고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고 이런 교재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평가문제집이는 그때그때 중간 기말 총 4권이 나가게 됩니다. 4권. 그리고요. 중간중간 열심히 또 클리닉이 이렇게 있습니다. 클리닉. 이건 뭐 정규 강의 때만 봉투로 나와 클리닉을 이제 시험 때는 따로따로 이제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은 매주 수업 이후에 제공이 되고 있고 보통 3회 많으면 5회분, 적게는 3회분이 제공을 됩니다. 클리닉은.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3회분이 제공되고 나면 그 뒤에는 뭐 안 하나요? 클리닉 시간에 와서 문제집을 풉니다. 또 문제집을 풀어요. 평가 문제집 2나 3을 풀어요. 또 추가 진도가 있고 진도가 많은 경우에는 평가 문제집 3 및 추가 교과서 외의 지문들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나갑니다. 평가 문제집 3까지도. 그래서 시험 범위가 좀 많고 추가 진도나 외부 지문이 있는 학교들은 평가 문제집 3까지 나갑니다. 저희가 뭐 교재비를 더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솔직히 제작을 하면 뼈 빠집니다. 뼈 빠져요. 평가 문제집 3 나가는 거 정말 저희도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 7회차가 되면 저희가 직전 컨텐츠라는 걸 나가게 됩니다.
직전 콘텐츠에는 작년 뭐 학교 기출, 그 학교의 기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 핵심 문항들만 선별해서 직전에 그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최종적으로 선생님들이 보는 교과서 해설서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동작고등학교 2019년도 거죠. 이게 그 요새는 딱 맞게 수량의 제작을 나가서 지금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직접 핵심 포인트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핵심 포인트 최종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 포인트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선생님들이 보는 이렇게 해설서도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내거든요. 해설서를 미리 안 주는 이유는 공부를 한 뒤에 해설서를 봐야 이 많은 양들이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그 기출들도 편집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몇 권이 나와요? 한 권, 두 권, 세 권, 직접 콘텐츠 네 권, 클릭 5권. 기본적으로 5권이고요. 거기에 이제 평가문제 3까지 나가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6권까지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재비를 책정을 할 때에는 교과서 정보과 평가문제집비를 1학기 때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1년치니까. 평가문제집 2나 직전 콘텐츠 클리닉은 그때그때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비 30%, 인쇄비죠 40%, 그 다음에 그 인건비 60%에서 보통 책정을 합니다. 수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이 나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8,000원에서 뭐 9,000원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저희가 150페이지에서 교과서 정보 평가문제집 1, 2 같은 경우에는 300페이지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지금 1학기니까 저희는 한 학기 분량으로 조사를 합니다. 중간 기말 이렇게 조사하지 않고요. 저희가 중간 기말을 한꺼번에 이제 보고 요 추이를 봅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학기에 저희가 여름 때 하는 거는 마음스터치라는 걸 실시를 해요. 그래서 중간 기말 점수를 조사해서 이 점수라는 거는 완전히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그 학생의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적겠죠. 근데 뭐 열심히 안 했는데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점수만 보고 얘 공부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공부는요 장기적인 관점이라서 얘가 이미 시험을 본 거잖아요. 점수는.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 태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학습 태도. 그래서 1대1로 저희가 마음스터치를 실시를 합니다. 상태를 보고 학생들한테 이러이러한 걸 설문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학생들한테 너는 상태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학습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 이런 교재를 샀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 계획을 잡아주고요. 취약점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방학 때 이 마음스터치를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름 시즌 강의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1학년 이제 여름 시즌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즌입니다. 신체적인 중요성, 느슨해지는 시기거든요. 잠만 자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신체적인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가 안 되면 정신도 안 되거든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습관이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학원 하루 더 다니기 싫어하고 공부 하루 더 하기 싫어하고 1시간 더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름은 축 처지죠. 신체적으로 굉장히 이런 습관과 태도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이어지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문제지만 정신적 또 실리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자, 방학식입니다. 개념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기예요. 내신은요 중구난방 배웁니다. 이것저것. 학생들 지금 개념 특히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개념 잘 몰라요. 또 겨울 때 배웠다고 해도 또 까먹고요. 다시 리부트를 시켜줘야죠. 4번 2학기 선행 미리 해야 됩니다.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반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배워서는 알지 못해요. 두 번, 세 번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난이도가 더 높은 것들이 2학기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나간 여름 시즌 강의를 이건 학생들한테 따로 나간 거거든요. 또 설명을 해서 좀 안내를 하자면 저희가 썸머 스토리 총 6주에 무료 특강 1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6주에 무료 특강 1회. 그래서 7월 14일 수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7월 14일. 왜냐면 학교별로 아직 안 끝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7월 7일 날은. 그래서 학생들도 또 한 주는 또 약간 휴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7월 14일 날 시작을 해서 총 6주고요. 6주면 6회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1회 강의를 더 추가해서 할 겁니다. 방학 시기에. 무료 강의입니다. 이거는. 자, 서머 스토리 저희 정규 교재인데요. 작년 교재입니다. 작년 교재 보여드릴게요. 시원하게. 2020이죠? 2020 시즌. 근데 얇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너무 짧았습니다. 3주 가지고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압축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써있죠. 고전 시각, 고전 문법. 그쵸? 요거를 진행을 했어요. 요게 이제 내신 선행 과정만 작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이제 방학이 있기 때문에 방학 시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 박스에 이제 클리닉과 시나브로가 들어가요. 시나브로라는 게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시나브로라는 건 뭐냐면 이제 클리닉 외에 요 시나브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방학 때 추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집에 숙제하는 건데 요렇게 원데이 투데이에서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 시나브로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신청하는 학생들의 한해 제공을 할 겁니다. 집에서 이거 보시는 분께서 시나브로 꼭 신청하라고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 그냥 일괄적으로 숙제 내주면 안 합니다. 정말 의지가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할 거예요. 이거 하면 좋다. 무조건 해라. 대신에 빼먹지 말아라.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을 심어주는 거. 그래서 클리닉 외에 시나브로가 추가가 됩니다. 저희 정규 교재.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스터치 저희가 할 거고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차곡차곡 이제 개념을 쌓을 수 있는 요 시기밖에 안 가르칠 거예요. 다른 학원에서 안 가르치는 겁니다. 문학 개념어 학습. 학생들이 지문을 분석하거나 선지를 분석할 때 감정이입이란 게 뭐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뭐지?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건 뭐지? 이런 개념어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케이스별로 분류를 해서 개념어를 가르칠 겁니다. 지문 분석과 선지에 나오는 개념어의 정의, 적용, 응용입니다. 2번 중요해요. 내신 선행 및 필수를 배울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고전문학 학창시절에 겪어보셨을 겁니다. 관동백곡 같은 거. 관동백곡 같은 거. 2학기 때 나옵니다. 송미인곡 같은 거. 학생들 뭔지도 몰라요. 외국말인 줄 압니다. 바로 배우면 힘들어요. 그래서 고전 문학과 고전 문법, 중세국어, 15세기 국어, 16세기 국어, 나란 말씀의 둔곡의 단어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문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2학기 내신의 점수를 가르는 변별 요소예요. 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요성을 알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야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학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저희 교재 말씀드렸습니다. 썸머 스토리 교재 아까 이제 보여드렸고요. 요거. 그 다음에 요 뭐 더 두꺼워집니다. 올해는 더 두꺼워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피드백 박스는 클리닉에서는 요 응용학습을 많이 할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고 시나브로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미니 모의고사 및 고전문학과 고전문법 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마음서치 1학기 학습 태도 및 중간 기말 점수 분석을 통해서 학습 진단과 학습 계획을 세워줄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성과 특전을 보시면 3회는 문학 개념어, 또 3회는 고전 문학과 문법, 요건 내신 선행이고요. 요거는 평소에 쌓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이 시기밖에 1회는 특강을 추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클리닉과 시나브로가 알차게 제공이 되어서 방학 공백을 최소화시킬 겁니다. 마음스터치로 학습의 문제점 진단하고 습관을 다질 겁니다. 자, 이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이게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냥 방학 때 난 쉬겠다. 그리고 난 내신만 할래.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망가져서 오고 분위기 망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왜? 저는 있는 학생들 챙겨야 되잖아요. 수강한 학생들이 저는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미수강시 2학기 내신 수업은 수강이 불가한 것으로 저는 학원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9월달에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내신을 시작할 거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 내신은. 그럼 8월 마지막 주에 시작할 때 그때 등록할게요. 국어는 안 됩니다. 아마 학원에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내신 수업 좀 수강이 불가하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차게 방학 강의 구성했고요. 그것보다도 또 1학년 2학기가 참 위험한 시기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도 혹시 국어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들 1학기 때 조금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어요. 부모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실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부모님께서 피드백을 주시면 철저히 보완을 해서 2학기 때는 정말 조금 더 어려워지거든요. 또 방학 공백이 생기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사 이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